안녕하세요. 레츠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근 코인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많이 지루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방향성이 나올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 5월 3주차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간 일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FOMC 의사록부터 전 세계 AI 섹터의 신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겹쳐 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전체적인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쉴 틈 없는 이벤트들이 있네요. 19일 화요일,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과 일본의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20일 수요일, 영국과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현주소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죠. 21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22일 금요일 아침에는 엔저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결정짓는 일본의 CPI까지 대기 중입니다. 이제 하루씩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호주 연방준비은행, 즉 RBA의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내가 미국 코인 투자하는데 왜 호주 중앙은행 이야기를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공조의 시대입니다. 최근 중동 위기로 인해서 고유가 압박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호주 중앙은행이 얼마나 매파적인, 즉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엄격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가 강한 매파적 성향을 보인다면 이는 곧 미국 연준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기조의 예고편이 됩니다. 같은 날 나오는 일본의 1분기 GDP 잠정치도 중요합니다. 현재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 체력이 얼마나 버텨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이는 엔화 반등으로 이어져 미 달러화의 독주를 막아주는 아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는 유로존과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 몇 달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괴롭힌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공포였습니다. 이번 유로존과 영국의 데이터는 물가 쇼크가 미국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만약 유럽의 물가마저 예상치를 웃돌며 뜨겁게 나온다면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할 것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되고 이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코인 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요동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물론 비트코인 가격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번 주의 첫 번째 보스 몬스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새벽 3시,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의 이목이 미국 워싱턴으로 집중됩니다. 바로 지난 FOMC 회의의 세부 내용이 담긴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의 차트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명서나 기자회견에서는 파월 의장이 정제된 단어로 시장을 달랬을지 몰라도 이 의사록에는 연준 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실에서 나눈 날 것 그대로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록에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찾아내야 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연준 내부의 공포 수준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회의에서 에너지 피크는 오지도 않았다며 고유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유가 상승을 얼마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보고 있는지 세부 수치와 논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준 내부의 분열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심지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매파 위원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의사록 내에 매파적 기조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접으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은 깨어 계시지 않더라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의사록 분석 결과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목요일은 새벽에 이어 밤까지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밤 10시 45분에는 미국 5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금 경기 어떠냐고 물어봐서 산출하는 지표로 경제의 실시간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빠른 데이터입니다. 특히 이번 5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중동발 물류 노이즈와 고유가가 실제 미국 기업들의 숨통을 얼마나 조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기업들의 경기 지표인 PMI마저 50 미만으로 꺾이며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목요일 밤 PMI 지표까지 소화하고 나면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금요일 새벽, 이번 주의 두 번째 거대 보스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채널에서 왜 자꾸 주식 대장주 이야기를 하냐 하실 텐데요.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중 하나가 바로 AI 섹터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렌더 토큰, 패치 AI 같은 AI 관련 코인들은 비트코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가와 동기화되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실적을 잘 내는 것을 넘어 향후 AI 칩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나 가공할 만하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발표를 해준다면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가상자산 AI 섹터 코인들이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폭풍 같은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우리는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역사적 바닥을 치면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왜곡되고 달러 혼자만 지나치게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만약 이날 일본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된다면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겠구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엔화의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되고 미쳐 날뛰던 달러 강세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그 튕겨나간 유동성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거시경제 외에 크립토 시장 자체의 내부 호재와 악재도 챙겨야겠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위크 2026이 개최됩니다. 최근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 시장은 웹3 게임과 디파이의 거대한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참여 프로젝트들의 깜짝 파트너십이나 신규 로드맵 공시가 쏟아질 수 있으니 관련 알트코인들의 트위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악재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이, 카이트 등을 포함해 약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토큰 락업 해제가 대기 중입니다. 락업 해제라는 것은 초기 투자자나 팀이 들고 있던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잔금이 풀리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코인을 장기 보유 중이시거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가격 조정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이번 주 일정과 영향력을 알아봤는데 최종 요약 및 실전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목요일 새벽 FOMC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세요. 폭풍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모를 때는 돛을 내리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목요일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의 변동성을 활용해 AI 섹터 코인들의 포트폴리오 편입 타이밍을 잡으세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요일 오전 일본 CPI 결과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하락 여부를 확인하고 달러가 꺾이는 조짐이 보인다면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비중 확대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 가이드를 지키신다면 이번 주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오히려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도 알고 보면 결국 돈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에 가슴 졸이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린 생존 가이드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저의 자산 모두 우상향하는 그날까지 레츠행이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레츠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정보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